가사는 증시 각도기. 잠시만요. 잠깐 다녀왔습니다. 네. 증시 꼬리가 길었군요. 쪽집게 류 의원입니다. 네. 저기 촬영장에 문을 안 닫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각도기 항상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빠져 있죠. 남들이 저를 보면 어설프지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아주 그렇게 냉혈한으로 보시는데 저는 주식할 때 빼고는 대체적으로 안 그래요. 누가 그렇게 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본다. 아, 이게 문제인 게 대면을 안 하면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보통은 되게 헐렁헐렁합니다. 주식할 때 빼고는 되게 헐렁헐렁하죠. 네. 잘 자르고 다녀야지. 자르고 다녀야지. 응? 잘 자르고 다녀야지. 어제 댓글 보니까 자꾸 누가 뭘 자르라고. 자를 게 없어요, 여러분. 머리를 보세요. 지금 머리 다 잘라가지고 자를 게 없는데 자꾸 뭘 자르라고 이상한 분들 와가지고 자르라고. 누가 그러는 거야? 왜 자꾸 자르라고. 그냥 거기서 노세요. 그런 분들은 왜 자꾸 여기 와가지고 뭐 금양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다들 무사하시길 빌겠습니다. 다들. 네. 다들 한 6개월 1년 지나면 물이 빠지고 나면 알겠지 뭐. 그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런 일은 언제든지 가능한 건데. 더 자를 머리가 없다라는 걸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저기 이발소하고 미장원의 수지가 좀 더 나아져요. 어차피 가격은 똑같아. 아니, 그러니까 머리 자르나 안 자르나 비용이 덜 들거든. 가윗날이 좋은 손님이지 뭐. 가윗날이 별로 안 들어. 숨 많은 사람 하면은 가위도 빨리 갈아야 돼. 피곤하고 가위도 달고. 그렇지. 똑같이 받죠 머리 이렇게 할 때. 모르겠어요. 다른 데 안 가봐서 제가 항상 가던 데만 가서. 똑같이 받겠지 뭐. 진복해요. 이름도 진복 느낌 확 오죠? 복 받을 것 같은 이름이네. 근데 되게 잘 잘라셔. 왜냐면 내 머리통이 보통이 아니라서 만만치 않거든요.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데가 좋죠. 예. 실력 좋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어제도 조금 조정을 살짝 받았었는데 오늘도 장중에는 조금 약간 폭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장 막판에 삼성전자도 이제 다시 이제 조정 부분을 다 올리면서 그냥 조금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코스닥은 좀 빠졌어. 이거 되게 대단한 건 게요. 강세장이란 얘기예요. 약세를 허용하진 않아. 시장이. 그러니까 빠질라 하면 반등하고 빠질라 하면 반등하고 이 강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추세 상승이다 하더라도 조정은 옵니다. 항상 조정은 있고요. 여기서 2630인가 어젠가 갔다가 빠졌잖아요. 네. 그럼 50에서 100포인트 빠질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는 항상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이 2,500만 제대로 무너지지 않으면 추세는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세 상승이면 맨날 올라가지고 그러면은 1년이면은 10,000포인트 가야죠. 그렇지 않으니까는 너무 좀 여유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날. 네, 또 그렇습니다. 사실 분들 오늘 마침에 보니까 반도체들 후룩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반도체 소부장들 아침에 오전에 빠졌다가 또 오후에는 다 플러스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네. 또 반대로 또 2차 전지는 아침에 또 막 올랐다가 다 빠지고 또 약간 둘이서 같이는 못 가. 예. 반도체하고 자금 사이즈가 아직 충분치 않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는 약간 장중 조정이 좀 이루어졌고요. 2차 전지는 약세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정이 오면 사실 분들은 저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오늘 또 내마녀의 날 트러플 미싱데이라 가지고 그런 영향도 좀 있었고요. 어제 이제 PBR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가져와 봤어요. 근데 원래 좀 제가 띄워드리면 좋은데 우리 휴가 가신 나침판이 없어서 띄울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잘 몰라. 기술자가 없어요. 테크니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할 수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은 PBR이 20년 평균이 1.17이에요. 네. 현재는 1이잖아요. 평균 회귀하는 거지. 그럼 3천 가는 겁니다. 1.17까지만 가면 왜 3천이야? 17%만 더 오르면 끝나는 거 아니야? PBR 1.15면 3천이에요. 지수. 그래요? 네. 그래서 3천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직접 계산기로 뜯으려 보지는 않은 건데 누가 그런 대충 계산하면 대충 계산하면 그렇지. 지금 1인데 1.15 하면은 3천이잖아요. 맞구나. 내가 계산을 잘못했어.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머리 수학머리는 안 좋은 거 인정. 머리 숱만 없는 것도 아니고. 머리도 안 좋죠. 수학적으로는 그래요. 수학적으로는. 뭐 네, 인정합니다. 뭐 곱하기 저 4칙 연산만 할 줄 알면 투자하는데 저는 시장이 그렇습니다. 계산기만 잘 두들기면 할 수 있어요. 네. 네. 일단 그래가지고 이제 20년간 뭐 PBR 그래프를 좀 보면 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평균이 1.17이었는데 네. 그 위아래로 이제 오락내락 하는 거잖아요. 평균이라는 게. 근데 이제 1을 뚫고 내려갔다가 그러면 이제 1을 뚫고 내려간다는 거는 뭔가 이 경기 침체가 오거나 뭐 위기가 있거나 그런 경우잖아요. 그게 뭐 크게는 이제 카드 대란 때 우리나라 2002년도, 3년도 때 한 번 네. 있었고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직전에도 한 번 있긴 있었어요. 그 직전에 이렇게 네. 코로나 직전에 막 반도체 경기 좀 안 좋고 그럴 때 그때도 막 1 미만으로 한번 뚫고 내려갔거든요. 네. 이게 뚫고 내려갔다가 뭐 다시 1 위로 바로 쫙 이렇게 또 뚫고 올라오면은 상승 추세로 거의 복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 뚫고 내려가면 또 한참 내려갑니다. 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한 번, 두 번, 뭐 한 세 번 정도 이제 그런 PBR 1을 뚫고 내려가는 경우가 이제 이번 작년도 말고 그 전에 세 번이 있었거든요. 카드 대란 때하고 5번 정도 있었을 건데 그 2000년 이후로는 아니 카드 대란 때하고 그러니까 자잘하게 말고 크게 이제 그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98년도도 떨어졌죠. IMF 때니까 당연히 20년이니까 2002년도부터예요. 네. 네. 계산을 그 전에 IMF는 제외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뚫고 이제 내려가서 뭐 대략 뭐 0.8이나 0.9, 0.7대에서 올라오는데 이게 다시 이제 뚫고 올라오면 추세가 전환된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뭐 내려가가지고 저점으로 뚫고 내려가는 경우는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세 번 중에 세 번 다 없었고요. 이번에 뚫었으니까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지금은 시작됐다. 예, 뚫었으니까는 여기서 조정은 올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1.05를 갔다가 뭐 1로 다시 좀 내려오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네. 다시 뭐 전 저점을 간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 이제 과거에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리고 보통 이제 한국은 많이 빠지면 많이 오르잖아요. 뭐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렇죠. 코로나 때 0.71까지 빠졌다가 1,400 원저리까지 빠져서 네. 1.3까지 갔었거든요. 최고점이 3,300이 1.3이었는데 네, 거의 2배 가까이. 네. 근데 지수상으로는 실제로는 2배 거의. 그렇죠. 네, 2배 넘겠죠. 지금 현재 1인데 그러면 1.3에서 1 온 거잖아요. 그럼 30% 이제 그 장부 가치가 떨어진 건데 시가총액은 그렇진 않아요. 시가총액은 2,300조를 이제 3,300포인트에서 2,300조. 포인트에서 코스피 2,300조였는데 현재 2,070조. 70조. 왜냐하면은 이제 10%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큰 회사들이 들어왔죠. 뭐 엔솔이라든지 네. 뭐 계속 이제 IPO가 되니까요. 물타기가 되는 거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수 투자하지 말라. 한국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수 차트보다 시가총액 차트가 더 좋아. 쫙 우상향. 와 기가 막혀. 미국 같이 기가 시가총액 막혀요. 차트는 시가총액 미국처럼 차트. 우상향이지 완벽하게. 자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 쫙 우상향이야. 네, 맞아요. 오 좋은데요. 이거 시가총액 차트? 시가총액은 계속 우상향이고 왜냐면 주가만 오르면 물타기 IPO 안타깝네요. 물타기 IPO 물타기 IPO니까 시가총액이 계속 무거워지고 지수는 그러니까 무거워져가지고 오를 때 물량 들어오면 그거 빠질 때 그냥 뚝 빠지고 그래서 박스권이고 그래요. 지금 한국이. 2002년도 1월 달에 276조였어요.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근데 지금 70조. 2010조 정도 되니까 아니 코스피만 네. 많이 오르긴 했죠. 시가총액 시가총액은 거의 10배야. 지수에 약간 이제 뭐 이런 좀 네. 오류라고까지는 하긴 뭐하지만 왜곡이 좀 있다. 코스피 지수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수 투자는 한국에서는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평균 회귀를 하면 뭐 한 3천 정도까지는 이제 갈 수는 있다. 네. 예. 뭐 아무 위기가 없습니다. 어제 그럼 3천원 돌파는요? 3천까지 돌파는 뭐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뭐 쉽지는 않지 않을까요? 돌파. 네, 정식 내기 한번 하시죠. 아주. 이거 지금 할 필요 없어. 아직 한참 남는 얘기나. 2,800, 900 가면 하시면 돼요. 저기 전라도 그 밥 한 상 여기 이 상 가득히 차려준 거 반찬 25가지 나오고 뭐 이런 거. 뭐 괜찮죠. 뭐 갑시다. 응? 네. 저는 3천원 확실히 넘는다 이번에. 넘어서 안착한다 뭐 그런 거 아니었어? 넘을 수는 있지 당연히. 안착을. 그럼 3,100 넘는다. 3,100? 그 정도면 여유 있잖아. 그래요? 3,100. 그럼 그 3,100이 안 넘으면 제가 사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그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곰하고 황소. 네. 그러니까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라고 이제 하는 마르코 콜라노빅 JP모간 수석 전략가가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유동성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어요. 네. 올 여름 증시를 강타할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최악의 장애물이다. 뭐 왜냐하면 이제 이유는 뭐 나온 얘기예요. 재무부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거고 지금 이제 연준이 계속 QT를 하고 있었잖아요. 양쪽 긴축을. 이게 합쳐지면 유동성을 현저하게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좀 안 좋을 수 있다. 여름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네, 반면에 황소 쪽 입장은 골드만삭스 전략가는 최근에 AI 이제 관련된 이제 그런 상승 동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라이언 헤드먼 골드만삭스 수석 전략가는 AI 기술이 미국 증시 새로운 돌파구가 될 거다. 그래서 S&P 지수가 4,900선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AI 기술로 기업들의 생산성과 마진이 개선이 될 거고 이로 인해서 GDP가 향후 미국 같은 경우에 10년 동안 0.3에서 2.9%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건 뭐 말이 되죠. 이렇게 증가한다고 하면 생산성이 이제 증가하면 이제 당연히 뭐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는 거니까 그거에 기반해서 AI가 그쪽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면 뭐 갈 수 있다.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좀 논리가 있긴 있어요. 뭐 근데 뭐 실제로 이렇게 되냐 안 되냐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니까요. 예. 어떤 게 더 이게 진짜로 나타날지는 좀 두고 봐야죠. 근데 이미 이 정도쯤 되면 지수가 바닥에서부터 20% 올라왔는데 나스닥은 20% 넘었고 이제 S&P도 이제 넘을랑말랑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여하튼 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지수를 맞추는 게 뭐 의미는 없죠. 뭐 예를 들어 시장이 그 뭐 한 진짜 한 30% 이상 빠지는 거일 때는 30% 정확히 맞춰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도 그럼 맞춰야 되나? 30% 이상 오를자? 그러면 우리 3,000포인트 가면 거의 얼마입니까? 거의 30% 가까이 오르는 거죠? 예. 일단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맞추는 거에 대해서 뭐 그냥 본인의 만족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굳이. 그거 하고 있다가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강세장이 아니냐 기다리고 있다가 투자할 게 다 놓치고 주식 다 올라가고 그때서야 허겁지겁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면 그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래. 내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 지수는 거래소가 0.18% 하락해서 2,610포인트, 코스닥은 0.52% 하락해서 87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네. 수급 상황을 보면은 이제 개인이 679억 원을 거래소에서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3,900억, 기관이 3,160억을 샀습니다. 만기 일이니까요, 그럴 수 있고. 근데 어제보다는 좀 안 좋았던 게 이제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 대비해서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좀 큽니다. 오늘. 거래소는 그나마 뭐 370개 대 500개 정도로 이제 뭐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코스닥은 500개 종목은 상승, 900개 종목이 하락하면서 완연한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준. 근데 뭐 따지고 보면 미국 시장 하락한 거, 나스닥 하락한 걸 보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한번 제가 미국의 그 전체적인 달러 약세 흐름이 발생했을 때 이머징 마켓이 좋았다 이런 얘기 한번 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런 연장선상이다. 네, 그렇죠. 원화가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강세입니다. 그리고 미래셋 생명이 오늘 그 뭐 무슨 갑자기 뭐 장중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다가 부인하는 이제 또 기사가 나오면서 거의 상한가 근접했다가 그냥 조금 올라서 한 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이런 상반된 기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기사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제자리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구동 모터를 현대차에 공급한다는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소식으로 한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일단 업종별로 보면은 운수창고가 1% 상승을 했고요. 현대글로비스가 6%, HMM이 2%,
보험업종이 1%, 뭐 삼성화재, 미래에셋생명이 2에서 5% 상승을 했습니다. 기계업종도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가 뭐 한 3에서 6% 상승하면서 업종을 좀 이끌었고요. 유통업종이 뭐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인터넷일 때문에 올랐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은 이제 서비스 업종, 네이버, 예. 카카오가 2%, 1% 하락을 했습니다. 예. 전기전자 업종도 오늘 뭐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삼성전기, SDI 이런 것들은 다 약세로 마감을 해서 뭐 업종이 좀 떨어졌고요. 의약품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2% 하락하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이제 애플 관련된 소식이 좀 있었는데 애플페이가 네.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국내에? 그렇죠. 네, 근데 지하철에서는 안 됐었어요. 대중교통에 굉장히 좀 불편하셨을 건데 불편하시죠? 아니 뭐 지하철 안 타고 다니는 기사가 차 운전해줘요? 아, 기사 아직 없죠. 자율주행이야? 네. 지하철 타고 다니자.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네. 한국은 일단 없어요. 그 지하철 아이폰 들고 지하철 타시는 분들은 다 카드 하나씩 따로 들고 다니잖아요. 10월 이후에는 그런 좀 불편이 사라질 걸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애플페이가 10월께 대중교통에서 애플페이 사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이제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티머니 규격에 맞게끔 애플이 국내 규격에 맞게끔 그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걔네들이 원래는 이제 얘네들이 좀 콧대가 높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바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애플의 규격에 맞추려면 우리나라 그 티머니나 그런 교통카드 사업자들이 전체 단말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애플이 국내 그 교통카드 사업자 자체 규격을 수용을 해가지고 아마 그 2016년도 일본에서 이런 적이 있었나 봐요. 그쪽에 이제 소니의 자회사인 펠리카 네트워크스가 개발한 비접촉 IC 카드 그런 방식을 수용해서 일본에서 했었는데 그거를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규격을 좀 수용해가지고 교체 없이 대중교통을 좀 지원하겠다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애플 아이폰도 교통카드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희소식이네요. 그래도 저는 애플 아이폰으로 바꾸지 않을 겁니다.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잖아. 아니요, 전 지금 3년 다 돼가요. 핸드폰 굳이 뭐 바꿀 이유가 없더라고. 잘 돼요. 아, 이러니까 핸드폰 소비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 이제 교체 주기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3년 넘게 지금 좀 있으면 4년 되겠어. 내가 보니까 바꿀 이유가 크게 없더라고요. 자, 이제 그런데 모니터 없는 PC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모니터? 모니터 없는 PC 시대. 또 저기 또 비전 프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요. 호들갑이야. 하여튼 비전 프로. 이거 유튜버들 호들갑 떠는 거 보면 내가 이렇게 중요한 기술적 상황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다가 나중에 와서야 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는 다 돼 있어. 영화 보면서 다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 다 알아. 근데 주가적으로는 지금 할 게 별로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애플을 사세요. 애플이 지금 신고가입니다. 이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쪽에서 기회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개발자로서 뭘 하기에는 힘들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우리나라는 하드웨어밖에 할 게 없어서 사실 그쪽에서 뭐 한다고 해도. 근데 이제 저기들은 괜찮지. 엔터 친구들은. 그거는 원래가 엔터는 메타버스 수혜주기 때문에 그거 다 메타버스잖아요. 그거가 이제 메타버스로 가지 않을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 네, 메타버스하고 조금 다른 개념으로 갈 겁니다. 제 판단은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저의 상상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지금 그거를 예상한들 맞질 않아. 그러니까 큰 틀에서만 보시면 된다. 이거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소식이 좀 나왔는데 소액주주 보호 방안으로 해가지고 당정에서 그 의무 공개 매수를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 뭐냐면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이제 그 인수합병할 때 지분 25% 이상을 사들이는 최대 주주가 소액 주주 나머지 지분 있잖아요. 25% 이상, 그러니까 50% 플러스 1주까지 소액 주주 것까지 사주는 그런 거를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A사 지분을 25%를 최대 주주에게 사기로 했을 때 나머지 25.5%
25%하고 플러스 한 주도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는 25%와 한 주도 같은 가격에 대주주 프리미엄을 주고 산 가격에 같이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거는 네,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아, 그럼요. 일단 진일보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다 사줘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그렇죠. 있지만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한 30%만 있으면 대주주 행세할 수 있으니까 보통 안 사잖아요. 다른 것들 막 저번에 어디야 한샘인가 살 때도 30%인가 사면서 가격을 2배인가 주고 샀는데 다 2배 주죠. 막 15% 사면서 2배 주고 대주주만 그냥 아주 그냥 논하고 소액주주는 지금 뭐 반에 반토막 주가가 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이 50%이기 때문에 다 소액주주들이 팔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안 보내서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제도는 뭐 진일보된 방법이죠. 네. 아주 훌륭한 다행입니다.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거는 뭐 박수를 쳐줘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뭐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사실 뭐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니니까요. 뭐 하여튼 도입되기를 간절히 좀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또 여기서 이제 도입이 된다고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이제 그 50% 지분 안 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휴젤이나 뭐 하나투어 이런 이제 PF들이 갖고 있는 애들이 요걸 뭐 50%로 아예 만들어 버리거나 뭐 지분을 사거나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가면 그런 종목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벌써 21분이 됐네. 자동차 개별 소비세가 그 원래 1.5% 이제 낮아졌었거든요. 원래 기본 5%인데 그게 이제 다시 환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달 내로. 지금 대규모 그 세수 결손이 지금 있는 상태라 가지고 그거를 뭐 다시 되돌리기로 했으니까요. 이번 달 내로 자동차를 구매하시면은 조금이라도 좀 그래도 차가 안 나온다며 기다려야 된다면서. 아니요, 요즘 많이 그게 이제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뭐 금방금방 나옵니다. 네. 그 대신에 뭐 친환경차에 대한 그 혜택은 내년까지는 계속 유지된다고 하네요. 하이브리드 100만 원, 뭐 전기차 300만 원 요 부분들은 내년 12월까지 유지되니까, 그러니까 그 내연기관차 사실 분들에 해당되겠죠. 이런 것들. 네. 예. 일단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날씨가 약간 뿌옇긴 하지만 화창합니다. 네. 화창하다고 이게? 뿌옇긴 하지만 화창하다고. 그 무슨 말이야? 미세먼지가 많은 그 뒤편에 태양은 뜨겁다. 이렇게 보여요. 요즘 오늘의 장 같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난 오늘 괜찮았는데 저는 뭐 반도체가 거의 제 비중이 40% 정도. 오늘 괜찮았어요. 그럼요. 제 소부장 뭐 보합이잖아. 네. 아, 보합이 괜찮은 거야? 그럼요. 꿈을 좀 크게 가져. 아이, 뭐 그 정도면 되지. 물론 하나 마이크론 있어. 내가 하나 마이크론 오늘 욕심을 버리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 마이크론 있어가지고 내가 팔았더니 또 급등하네. 신고가 나가지고 팔았더니. 야, 이거 방송에서 팔기 전에 말도 못 하고 그죠? 팔고 나서 얘기하면 되잖아 이거. 팔고 나서. 내일 팔 건데 이러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지, 그런 건 안 되죠. 그럼 사람들이 그걸 살 텐데 몇 번의 이 징크스를 보고 그죠? 그렇죠. 종목을 개별 종목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매수매도 추천을 할 수 없고 저희들은 개인 의견이라는 점 여러분의 그 투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침판이 휴가 가서 다음 주에 나오니까요. 그때까지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